안녕하세요, 선생님. 무턱과 턱관절 이상으로 수술을 알아보던 중 선생님 블로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아니겠지만 못해도 1년 반 이내 수술하려고 결심을 하였는데요. 선생님 블로그에 나온 후기 사진들이 제가 원하는 효과와 같은 듯하여 먼저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보형물 재료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재료에 맞는 환자들은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효과가 다른 것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보형물 재료는 지금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실리콘 보형물, 그 다음에 티타늄 보형물, 그 다음에 본시멘트 보형물.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은 지금 맞춤형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게 완전하게, 실리콘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실리콘 보형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티타늄 보형물은 사용은 하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고 있고요. 근데 티타늄을 써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티타늄과 본시멘트는 근본적으로 역할은 같아요. 강도도 뭐 뼈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강해요. 근데 티타늄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본시멘트 플라스틱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오늘도 상담할 때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때 티타늄 쓰고 어떤 때 본시멘트 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기준은 그래요. 뼈가 남아있는 뼈가 너무 없어서 얇을 때 또는 그 힘을 받아야 될 때는 티타늄을 써요. 힘을 줘야 될 때, 강도를 보강해야 되고 볼륨을 줘야 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면 티타늄을 쓰고요. 또는 강도는 상관없는데 볼륨만 줘야 될 때, 이럴 때는 본시멘트를 써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나 어떤 비용 부담 때문에 본시멘트 쪽으로 대부분의 볼륨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륨 부족 때문에 본시멘트를 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턱뼈 관절이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코나 이마 등 보형물 티가 확연히 나거나 접합 부위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수술은 노화 이후에도 그러한 부작용들부터 괜찮을까요? 이거 제가 블로그에 FAQ 많이 주시는 질문들 이게 제가 글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항상성이라는 거랑 우리가 인체의 문제는 그 인체에서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평형성이라는 거랑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 없다 OX로 말하면은 뭐 끝까지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답이 없을 거예요. 뭐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코나 이마 보형물은 보형물 티가 확연하거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런 거 걱정되면은 사실은 그 어떤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플란트도 뭐 그렇고 보형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영원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몸이 노화되면서 변하는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커버하면서 모양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된 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걱정이 너무 크시다면 그 어떤 수술도 하지 마시라. 왜냐면 턱을 절골해서 내 뼈로 한다고 해도 나이 들면 티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그게 건강을 위해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 이유는 아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몸이 변해요. 뼈도 변하고 살도 변하고. 근데 그거를 다 따라가 주는 어떤 재료는 없어요. 또 내 인체에서 유래한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한다 해도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거는 정말 노바디 노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 옛날에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어떤 누드비치인가 프랑스인가에서 한 70대 할머니였는데 누드비치니까는 이제 수영복을 안 입고 있겠죠. 근데 그 할머니 상체가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피부도 얇고 피골이 상접한데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밥뚜껑이 두 개 딱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티가 확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든 보형물이나 어떤 자가 조직이나 어떤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그러면 젊었을 때 수술해 놓은 것처럼 매끈하고 탱탱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비용 문의는 드리지 않고 있고 이건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자분 사진이 이래요. 이걸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턱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턱? 지금 이 환자분이 남겨주신 이 턱이랑. 그래서 딱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수술 후 7개월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무턱이에요. 긴 무턱. 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턱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각도가 틀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면에서 보면 요거는 긴데 실제로 요 길이는 짧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길어 보이는 무턱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지를 알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 코, 입, 아니, 코, 입, 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코를 가려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글쎄 이게 뭐 얼마나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을래나 뭐 지금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요런 모습까지도 사실은 같이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봤을 때는 딱 요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이 환자분은 길이를 줄여주고 턱을 만든 경우에요. 그리고 전진도 시키고 실제 수술한 모습에서는 이게 위에가 수술 전이고요. 이 비대칭도 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수술 전이고 아래가 수술 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이를 줄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전진시킨 모습, 그 다음에 체부 쪽에 볼륨 준 모습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면 뭐 요 정도 모습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짧아진 느낌 들잖아요. 요렇게 요게 지금 턱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